자, 8장 쪽에 중개 보수를 보실까요? 중개 보수가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옆에다가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았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금쟁이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합니다. 좀 이따도 보실 겁니다. 매매 그리고 알면 초과 그리고 판단. 정말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을 때 몇 학년이라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어떤 경우도 초과해서 받아서는 정말 안 되고요. 자,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넘어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산출액인데 그게 한도액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어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이제 1억 6천 정도 넘어가면은 한도액을 80만 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도 모르고 받았을 때 1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총설 쪽에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다가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나중에 육사이기 보실 건데 거기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당하면 3년을 영업 못 합니다. 자, 그나마 이제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빌었을 때 약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은 아니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중개 보수 보실까요? 중개 보수의 성격, 뭐 의뢰 받아서 거래가 성립됐으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비는 실제 경비를 쓰고 돌려받는 거니까요. 고생이 아니라 비용 썼으니까 돌려달라. 라고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실비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업무 하실 때는 실비는 거의 안 받습니다. 도천원도 안 나오니까 저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개 보수 부담자 보실까요? 자, 먼저 거래계약을 성립시켰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똑같이 부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똑같이 부담합니다. 일방한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분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꼭 누구한테요? 이전 쪽에다가 매도인 집을 확인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는 꼭 나오게 되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 쪽으로 보실까요? 자, 중개 보수가 언제 발생 그리고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 나중에 보수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확인 설명 안 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계약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 꼭 주의하시고요. 먼저 중개 보수가 발생됐을 때 우리 중개 보수의 성립이나 발생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아직 매매계약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중개 계약 때 이미 발생했습니다. 대신에 중개 계약 때 발생했다고 보수 주세요. 그러면 손바닥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고요. 중개 보수는 거래가 완벽하게 성립됐을 때, 먼저 정지 조건부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 조건부로 발생했다가 그리고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게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사무소 오면 거의 중개 보수 받잖아요. 거기 때문에 중개 보수는 이미 먼저 발생했다. 그리고 거래가 성립됐을 때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으니까요. 오자마자 중개보수 발생,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청구 이렇게 나누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쪽에서 발생, 그리고 옆에다가 성립을 꼭 써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저 끝에 보시면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거래계약 X라고 꼭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됐을 때 발생한다. 꼭 맞는 것 같습니다. X.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습니다. 청구가 거래가 성립됐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나눠본다고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맛박 중개보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거래가 성립됐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을 이렇게 나눠놨죠. 나눠놓은 거 여기 이제 중개보수 청구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중간 넘어가면 거래계약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는 중개계약, 완전히 다 끝났을 때는 거래계약 1번, 2번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가 있고요. 출제원들 내려고 할 건데 보통 틀린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행사 요건은 간단히 보셔도 괜찮고요.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중개계약이 있어야
나중에 거래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중개계약도 없는데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중개계약은 묵시적이 될까 아니면 서면이 될까 얼마든지 다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쓰기만 해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겁니다. 접수를 받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당사자 간에 뭐가 성립됐을 때, 거래가 성립됐을 때, 자, 먼저 중개계약이 있었는데 거래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가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과관계는 원인과 그리고 결과 관계. 그럼 처음에 출발이 원인인데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끝인데 자, 먼저 중개가 원인돼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없으면요.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면 중개 보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도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속에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빼놓고 당사자가 거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때도 보수를 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매계약서를 안 써줬습니다. 보수를 안 줍니다. 당연히 인과관계 완전히 거래는 다 끝났으니까요. 보수를 당연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계약 조건만 거래 조건만 거기서 맞추지 못해서 당사자가 가서 맞추고 계약서를 당사자가 썼습니다. 노력한 비용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해. 어느 정도 인과관계만 인정되면요.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 판례가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판례가 상당히 좀 많으니까요. 뭐 판례 조목조목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청구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동그라미 1번의 제목 잘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 쪽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시켜 놓고 매매계약을 해제 그리고 해지당하거나 나중에 무효를 당하거나 했을 때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도 매수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확인 설명 안 하니까 불안합니다. 계약 못 하겠습니다.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돈 준비가 안 되니까요. 우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계약 못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확인 설명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소송 가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 대신에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됐으면요. 그 후에 무효가 돼도 자, 그 후에 취소가 돼도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을까요? 괜히도 잘못 생각하시면 매도인 때문에 집값 뛴다고 안 하니까 매도인 때문에 계약 파기했다. 매도인한테 다 주세요 그럴 겁니다. 매수인 뭐까지 그러면 초과했다고 1년 야치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떻게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자, 거래만 성립되면 중개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계약서 썼을 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중도금 치르다가 없어져도 잔금 치르다가 없어져도 누구한테요?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각각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잘못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하는 약정. 그거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초과해서 받으시면 1년 야치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뱉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하다 어떤 명목이 될까? 금정에서 봤습니다.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는 언제 지불할까요? 자, 먼저 여기는 약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약정은 계약서 쓸 때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잔금 치를 때가 아닙니다. 자, 얼마든지 계약서 쓰면은 10% 받을 때도 중개 보수 주세요라고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고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잔금 치를 때 줄게. 그러면 괜히 소송 가봐야 문제가 되니까. 자, 그때는 금방 끝나긴 하니까 잠깐 참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약정이라고 나올 거니까요. 그 약정에다가 딱 중간 정도 보면 약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문장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꼭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 쪽으로 이제 한번 와보실까요?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주택은, 자, 주택은 박스에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자, 먼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우리 교재 소개는 없지만요. 0.6%, 5, 6, 30만 원 나올 건데 2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중개보수는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요율을 다 주니까요. 여기서는 신경 쓸 것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개보수가 반토막 났었죠. 아주 정말 창피스러운 일. 옛날에는 6억 이상이었을 때 매매는 그러면 0.9를 바로 곱할 수가 있었습니다. 6억에 0.9면 6, 9, 54, 540만 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쌍방한테 받으면 1,000만 원 돈이 넘어갑니다. 1,080만 원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6억과 그리고 9억 미만 그 사이에 0.5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임대차는 또 0.4%가 하나 생겼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죠. 아마 그 부분도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쪽으로 시도의 조례니까요. 자, 시도의 조례는 박스를 딱 정해놓고 금액에 맞는 요율, 한도액을 다 정해놨습니다. 따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먼저 매매와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자 임대차 등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자 먼저 첫 번째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0.9% 내에서 바로 시도의 조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0.9 1000분의 9나 0.9%나 똑같은 소리.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매매 기한만, 자, 거기만 밑줄 잘 넣으시고요. 우리 1000분의 9, 0.9%도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끊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 해놓고 이제 1000분의 8을 옆에다 이제 0.8%라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협의가 아니라 여기다 협의 그러면 X입니다.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자 시도의 조례 한도액 딱딱 정해놨습니다. 한 푼이라도 초과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그 요율을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이 0.9가 그리고 0.8이 쌍방에게 또 그런 식으로 살짝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쌍방이 아니라 일방한테 받을 수 있지. 거기는 쌍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쌍방한테 똑같이 이렇게 받으라고 했지 일방한테 0.9 아니었으니까요. 그거를 쪼개서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중개사무소와 물건 소재지가 달랐을 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시도의 조례가 각각 다를 건데 어느 시에 어느 도의 조례를 적용을 할까요? 자, 만약에 이제 서울에 물건이 있는데요. 대전에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중개사무소는 어디예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할까요? 대전시의 조례를 적용할까요? 자, 보통은 항상 물건 따라다니는 그리고 시도의 조례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중개보수는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왜요? 서울에 물건이 있다고, 인천에 물건이 있다고, 광주에 물건이 있다고 물건 따라다니면 시도 조례가 막 달라집니다. 중개보수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받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자, 교도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중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도소 독방 하나씩을 다 차지하실 겁니다. 교도소가 넘쳐날 겁니다. 자,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자, 중개사무소는 하나니까요. 자, 물건이 어디가 될까? 중개사무소는 딱 하나니까 중개보수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복잡한 거, 불안정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만 갖고 따지니까요. 자, 물건 소재지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물건 그러면 X.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아주 간단하게 중개사무소. 자, 물건은 절대 안 따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정말 꼭 별표 세 개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소재지 옆에다가 서울 해놓고 옆에다 이제 중개사무소는 대전 했을 때 대전일까요? 서울일까요? 꼭 서울 같은데 서울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시의 조례를 적용하세요. 완전히 따로 국밥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꼭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우리 분사무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그랬습니다. 죄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가 분사무소니까. 근데 여기 중개보수만큼은 또 여기는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중개보수만큼은 사무소 따라가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냈으니까요. 하여튼 별표를 세 개씩을 꼭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응용에서도 나올 수 있다. 문장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쪽에 이제 주택 외에다가 꼭 동그라미 시가 자, 주택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시도의 조례지. 여기서만큼은 0.9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도 0.9를 바로 곱할 수가 있고요. 2억이라도 0.9를 바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0.9 하나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뒤에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협의라고 했었죠. 협의 안 하시고 무조건 어거지를 받으시면 매도 매수인 쪽에서 소송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협의합시다. 라고 해서 0.8 정도로 협의합시다. 라고 해서 보수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거지로 받으시면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에서 이제 위에 동그라미 잘 놓으시고요. 하여튼 상가, 그리고 토지, 그리고 공장,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0.9% 내에서 협의다. 자, 세 번째 줄에 1000분의 9를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옆에다가 0.9. 그리고 협에다가 동그라미 잘 넣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시도의 조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X다. 요건 메모를 잘 해놓으시면 길목이 보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핵심 길목이 다 있으니까요. 그거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세 번째가 복합 건물. 복합 건물 아래는 주택, 위에는 상가. 반대로 아래는 상가, 위에는 주택이었을 때, 자, 일부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입니다.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 부분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면 다 상가로 보고요. 만약에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에는 모두 주택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냐, 2분의 1 미만이냐 꼭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보시면 이제 주택의 면적 그리고 2분의 1 이상도 꼭 한번 밑줄여 넣으시고요. 자, 통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0.9에서 시도의 조례. 박스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얼마 못 받습니다. 거기다 이제 2분의 미만 보시니까 주택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한 60평, 주택은 40평 정도 됐을 때 통으로 상가합니다. 거기는 0.9%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상가로 갈 거냐 꼭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다섯 번째도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냈었고요. 자, 중개보수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자,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십시오. 대신에 임대차는 100이나 그리고 70을 곱하셔야 됩니다. 네, 70을 곱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는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이하가 아닙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경제적 낙자니까요. 100을 다 곱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산 개수가 100인데 얼마를요? 70을 곱하십시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에서 중개보수 우리 교환을 꼭 조여놓으시고요. 어차피 거래금액, 우리 매매는 그 거래금액에다가 요율 곱하면 되니까. 자, 대신에 교환은 3억짜리와 4억짜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3억으로 적용할까요? 아니면 4억으로 적용할까요? 어떻게 해요? 큰 걸로만 적용합니다. 괜히 또 평균 아니면 또 각각 그런 소리는 다 X입니다. 아니 또 적은 그래도 또 X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으로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교환에다가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첫 번째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앞쪽에 높은에다가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옆에다가 각각 X. 그리고 낮은도 X. 우리 시험 문제가 별로무수를 다 해놨습니다. 평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3억에다가 4억을 합해가고 2로 나누실 겁니까? 개론에서는 평균 얘기 잘하지. 우리는 복잡한 거 딱질색입니다. 높은 거 하나면 돼요. 낮은 것도 많이 헷갈리고요. 각각도 다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니까요. 우리 전세는 이제 전세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고요. 그거는 임대차 등의 요율. 자, 임대차는 100 또는 70, 그 또는 70 옆에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요?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자, 그 5천만 원 미만은 꼭 밑줄여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이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정도에서 나중에 팔았을 때 프리미엄 받고 팔았을 때. 자, 거래 당시니까 자, 계약금과 중도금만 계산해야 되고요. 중도금까지만 받았으면 잔금은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3억 정도가 되는데 총 분양 금액은 거래 금액이 3천 그리고 프리미엄이 5천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해야 될까요? 거래 금액을 얼마 정도로 받아야 될까요? 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까지니까요. 그럼 8천까지만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3억이 아니라 3억 3천이 아니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좀이라도 높게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1학년을 받는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동일이 몇 번 나온다고요? 동일이 자그마치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3번이 나왔을 때 아주 독특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동일이 3번 나오면 자, 동일한 중개 대상물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를 동시에 체결했을 때, 자 그런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 집을 팔고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을 때 아주 독특했을 때, 자 그때는 매매계약서도 썼을 거고 전세계약서도 썼을 건데 어떻게요? 매매계약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매매만 집 팔고 집을 못 떠나니까요, 좀 불쌍하니까 뭐만요? 매매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매와 전세. 매매와 임대차 그러면 다 X입니다. 아니면 또 적은 거라고 임대차만 또 그러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동일 3번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6번째도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매매만 정말 매매만 안 받으시면 매매한다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규정인데 바로 이제 아까 겸업. 우리 앞전에서 겸업을 배우셨을 겁니다. 관리된, 분양된 상담. 잘 보시면 거래는 아닙니다. 중개는 아닙니다. 상담만 간단하게 했으니까 매매계약서처럼 왔다 갔다 해서 거래를 성립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쟁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6번째에서 가로 1번 별표 2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공동중개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다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각각 받으시라는 겁니다. 쌍방한테 모두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우리 실비도 자꾸 시험 문제 되니까요. 실비는 실제 비용을 쓰고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실제 비용, 실제 경비입니다. 나중에 대장 뗄 때, 등기사항 증명서 뗄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먼저 쓰고 돌려받습니다. 교통비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이 청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이제 실비 부담자가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첫 번째 실비는 자, 먼저 매도인 쪽 대장 등을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누구 집을 확인했다고요? 매도인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는 이전 쪽. 자, 대신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미국의 제도라고 어디다가 맡겨놓고 자 그러면서 예치 등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누가 이득 봅니까? 매수인 쪽에서 보겠죠.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매수인한테 청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50, 여기서 이제 3번째가 이제 실비 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 실비 한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실비의 내용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2번 쪽에서 동그라미 2번에 바로 권리관계 확인. 누구라고요? 이전 쪽. 자, 그 옆에다가 이전,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 3번째에서 동그라미 3번째는 이제 실비. 여기서는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계약금 등을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누구라고 쓰니까 매수인 쪽. 이제 반대입니다. 확인에다가 매수인 쪽. 엉뚱한 소리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들어가는 실비는 또 매도인이다 그럴 겁니다. 그것도 X. 그런 식으로 꼭 바꿔놓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받게 되니까요. 거기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비도 여기는 쓰면은 거래가 승부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반이라는 제재가 이제 4번째 나오죠. 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꼭 써놓으실까요?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봐줄 수도 있습니다. 형벌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무보수, 보수를 안 받는다. 그 정도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초과해서 받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영수증을 작성해라. 자, 그랬었다가 지금은 영수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가 이제 오늘 8장에서 중개보수가 이제 자, 2개 정도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정도에서도 중요한 부분 정말 많고요. 앞으로 이제 실무 가셔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으실 건데요. 지금은 중개수수료 그러면 안 되고 용어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아직도 이제 방송에서는 중개수수료 막 그럽니다. 자, 지금은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완전히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다 창피스럽게 반토막 났대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내용 한 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요 계산 문제가 꼭 임대차 5천만 원 미만짜리가 하나 정도 나오니까 매년 이렇게 2개 정도는 나와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보수는, 자, 중개 보수는 언제 발생했다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발생했다가 언제 청구를 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보수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 발생이 바로 이제 성립.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거래 계약 때 발생한다. 딱 그럴 겁니다.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가 맞을 것 같은데, X.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중개 계약 때요. 아까 우리 밑줄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험 문제 다 풀어보시면 맞출 것 같습니다. 60점도 막 안 나오고 좀 황당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90점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막 비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포인트를 못 찾으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중개계약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거래계약이 아닙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거기서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가 이제 거래계약 때 그럼 X입니다. 중개 완성 때 발생한다. 오자마자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꼭 넣어놓으시고요. 이게 이상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행사나, 이제 요거는 맞습니다. 행사나 그리고 청구를 하게 될 건데, 자, 그거야 당연히 거래가 성립됐을 때, 여기가 이제 거래 성립이니까요. 요건 우리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낼 건데 여기다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똑같은 소리가 이제 중개 완성됩니다. 자, 중개가 이제 완성됐을 때 여기서 이제 중개 보수를 뭐 한다고요? 청구.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이미 먼저 발생했지만 정지 조건 보니까 청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성립됐을 때 거기서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판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요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자, 먼저 중개 대상물, 이렇게 물건과 뭐가 달랐을 때요. 그리고 사무소가 이렇게 달랐을 때 한번 응용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무 들어가셔서 엉뚱하게 계산하시면 큰 문제 발생해 오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에 물건이 있는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소개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어디라고요? 여기에 대전에 있으면 어디서 보수를 받을까요? 왜냐면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할까요? 물건이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조례를 적용할까요? 이겁니다. 아니면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서울시의 조례일까요? 경기도의 조례일까요?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건 따라다니니까, 물건이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조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입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잡해지니까 사무소요. 그 물건이 인천에 있거나 광주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무소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으로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물건 그러면 X니까요. 여기는 중개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시도의 조례로, 이렇게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물건,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물건 소재지 이럴 거니까요. 그거는 X, 물건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요율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요율은, 자, 먼저 첫 번째가 주택과 크게 나눴을 때 주택과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 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도 매매냐, 자, 소유권 통으로 넘어가는 매매냐, 그리고 교환이냐. 자, 시험 문제가 또 매매 임대차 그러면 X입니다.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들, 요거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매매 교환 말고 두 개 외에 여기 임대차 등에는 지상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그리고 저당권 권이 될 것, 요 두 개 외에는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유권을 넘기는 쪽이니까요. 그럼 돈 좀 있겠네. 0.9% 내에서 뭐라고요? 시도의 조례. 자, 시군구 아닙니다. 시도의 그리고 조례로. 자, 시도의 조례로 가면 5천만 원 미만에 얼마. 그리고 2억 미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놨으니까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임대차 등은 한 단계가 낮습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2천분의 8, 0.8% 내서 뭐라고? 여기는 시도의 조례니까 엉뚱한 소리입니다. 매매 교환에다가 0.8, 임대차 등에다가 0.9 아니면 또 협의라고 하면 더 X입니다.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자,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5천만 원 미만에 0.5%, 여기 또 1억입니다. 자, 1억 미만에 뭐 0.3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놨으니까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임대차 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0.5나 0.4나 0.3이나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택 외였을 때, 자, 주택 외 여기 이제 상가나 뭐였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토지 등이었을 때, 그리고 오피스텔도 이제 주거용이었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자, 대부분이 85 정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아예 사무실로 쓰고 있을 때 거기는 주택 외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0.9% 내서, 자, 구체적인 요일이 없습니다. 0.9% 내서 뭐라고요? 여기 이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협의다. 여기는 조례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보셨던 주상 복합 건축물, 여기는 복합 건물. 자, 기억하시고요. 먼저 여기도 두 개로 나눠 보실게요. 자, 먼저 주택 부분이 얼마였을 때,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자, 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50평. 100평인데 주택도 50평, 상가도 50평이었을 때 요거는 시도의 아예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자, 주택으로 아예 보니까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택 부분이 얼마였을 때, 자, 2분의 1 그리고 미만이었을 때, 상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을 때, 그러면 아예 상가로 보십시오. 여기 이제 0.9% 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아까 우리 분양권 봤었고요. 자, 분양권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냈으니까 분양권도 꼭 한번 주의하십시오. 자, 먼저 분양권은 계약금, 잔금까지 안 치르고요. 자, 계약금이나 중도금 정도 치르고, 자, 중도금에다가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여기 이제 권리금, 자,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여기는 넘겨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먼저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잔금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분양대금을 받을까요? 아니면 거래 당시의 금액으로 받을까요? 자, 총 분양금액 3억인데, 자, 계약금이 3천 정도 되고, 중도금이 8천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3억으로 받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1억 2천 정도로 받아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당시의 금액이니까요. 여기 이제 당시의, 자, 거래 당시에 금액으로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꼭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총 맞습니다. 총 분양 대금 그러면 X. 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섯 번째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자, 동일이 몇 번 나온다고요? 동일이 자그마치 여기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 대상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물건도 가고 계산해봐라. 시험 문제도 많이 냈습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당사자, 사람도 바뀌지를 아예 않고요. 거기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같은 기회에 체결을 했을 때 어떤 시험 문제는 기회를 하나 딱 빼먹고요. 동일 두 번 나오고 거기다가 매매만 그렇게 치사한 모의고사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 이렇게 세 번 나왔을 때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아니면 또 전세 계약을, 자, 우리 매도인 쪽에서 집을 팔고 나서 집을 못 떠나니까요.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다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건데 매매 계약서도 쓰고 임대차 계약서 두 개를 다 썼을 건데 뭐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만 받아야지. 괜히 또 임대차까지 써주긴 했지만 임대차는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받으시면 초과해서 받았다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2억으로 팔았고요. 전세를 1억으로 살았을 때 괜히 또 여기다가 0.4를 곱하시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0.3%를 곱해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80에다가 30만 원 받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만 받으시라고요? 요것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80만 원만 받으세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교환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높은 금액만 그것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고요. 자, 우리 네 번째가 이제 실비 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 자, 먼저 실비가 이제 사실관계 그리고 권리관계를 확인했을 때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이전 집일까요? 아니면 취득적일까요? 자, 두 번째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있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을 맡기면은 누가 보장이 될까요? 그리고 누구 집을 확인을 했을까요? 이 확인이 바로 이제 사실관계와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권리관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도대체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실비는 일방에게만 받으니까요. 쌍방에게 받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은 이전 쪽을 매도인 쪽을 확인했으니까요. 바로 누구한테요? 이전 쪽에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매수 쪽 그럴 겁니다. 매수 쪽이나 취득 쪽. 자, 그렇게 받으시면 몇천 원 때문에 1년야 지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치무 이행 보장. 자, 계약금 등을 맡기면 누가 보장이 될까요? 여기입니다. 매도인일까요? 아니면 매수인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취득죠. 자, 임대가 바뀌었죠. 여기는 취득 의뢰인에게만 여기는 받으시라는 겁니다. 또 엉뚱한 소리가 이전 쪽 아니면 또 매도인 쪽 이런 소리는 IX가입니다. 그분한테 받으시면 1년야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꼭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보수 계산에서 이제 임대차에서 이제 보수 계산 문제 딱 한 번만 하나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증금은 얼마인데 그리고 월세는 얼마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 한 500만 원 그려보실까요? 이제 월세가 이제 30만 원 정도 됐을 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받을까요? 자, 보통 이제 월세를 보셨을 때 곱하기 얼마라고 했습니까? 곱하기 100을 하든지 곱하기 70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100만큼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곱해서 두 개를 합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는 거기는 그대로 100을 곱하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70을 곱하십시오. 얼마가 됐을 때 5천만 원. 그리고 미만이 됐을 때 자, 거래 금액이 적었을 때 불쌍한 약자니까요. 100을 다 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환산 개수가 낮은 것을 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보나 마나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100을 곱해도 될 건지. 자, 먼저 10만 원대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만, 1000만 얼마가 나옵니까? 3천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보시라는 겁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자, 거래 금액이 3,500만 원 나왔습니다. 5천만 원 미만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얘는 딱 5천만 원까지도 이상이니까요. 100을 곱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100을 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500밖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70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 곱해서 바로 시험 문제의 답을 찾으시면 거기는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시게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 70을 곱할 거니까요.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약간 낮아질 겁니다. 얼마입니까? 37에 21,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100만 원. 이제 보증금처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보증금하고 합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도소 안 갈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2,600만 원이 여기 이제 거래 금액이 나왔고요. 자, 그래 이제 5천만 원 미만은 요율을 0.5%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한도액을 20만 원이라고 주게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0.5%를 한번 곱해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0. 하나 더 떼버리십시다. 하나 더 떼시면 그래서 이제 1000분의 5가 동그라미 3개하고 바로 동그라미 3개를 바꿨습니다. 5만 남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5만 곱해 보시면 됩니다. 5, 6, 30이니까 3 올라갔고요. 2, 5, 10은 얼마입니까? 13만 원. 동그라미 3개가 내려올 거니까요.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임대인에게만 받을 보수니까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2까지 해서 쌍방한 때 똑같이 받을 거니까요. 실무 가셔도 요 금액 똑같이 봅니다. 얼마입니까? 26만 원이 바로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26만 원. 근데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일방에게만 또는 임차인에게만 아니면 또 임대인에게만 곱하기 2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했을 때 중개보수는 그러면 26만 원이 정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35만 원이 나오거나 막 30만 원이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26만 원이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계산하십시오. 매매는 어렵지 않는데 요 임대차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100을 곱하면 1학년 일반, 70을 곱하십시오. 37에 21, 2100, 2600이 거래금액 0.5를 곱하게 되면 13만 원 나오고 거기다가 쌍방할 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결국에 중개보수는 26만 원이 중개보수.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중개보수도 꼭 두 개가 저렇게 계산 문제 하나, 내용 문제가 하나가 나오니까요. 꼭 시험 문제 대비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